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이재명에 대한 어떤 재판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만큼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솔직히 누구 한 명한테 딱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기가 어렵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제부터 사실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죄가 있고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재판을 통해 가지고 유죄가 받을 게 명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개딸들이 이번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재명 대표 유죄 나와도 상관이 없다. 나는 원래부터 이재명이가 유죄가 나올 거를 알고서도 찍었다. 재판을 받을 거를 알고서도 찍었다. 이게 지금 개딸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30%가 조금 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정신병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공격을 당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 정신병자들이 지금 민주당을 장악하고 그 정신병자들한테 사탕이나 돌릴 줄 알고 고무신이나 돌릴 줄 알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최고위원을 하고 그런 인간들을 밑에 수하로 둘고서 떵떵거리고 있는 이재명 체제, 이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를 통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인 질서, 정의 구현을 통해서만 제정신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법원들이 지금 이렇게 엄혹한 상황 속에서 자기만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명백하게 그리고 또 신속하게 재판 결과를 내는 게 필요한데 참으로 진짜 우리가 절망을 느끼는 게 뭐겠습니까? 그 재판부조차도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재판부조차도 김명수 체제일 때 완전히 그냥 마팅이 가버렸었고 지금 이 순간 또한 마찬가지로 판사들조차 개딸들한테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절망감을 안 느낄래야 안 느낄 수가 없죠.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첫 단추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믿기지가 않으시죠? 지금까지 수많은 이재명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이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해가지고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거 뭐 몇 년이나 된 겁니까? 2020년도, 21년도부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4년, 5년 가까이나 지금 시간이 지난 거 아닙니까? 수많은 지금 범죄 논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본인 스스로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일반 국민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니 일반 정치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 조국조차도 그 문재인이조차도 이거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불가능을 그렇게나 막장이었던 문재인 체제의 사법부를 개막장으로 만든 게 지금 이재명의 체제인 것이고 개딸들의 체제인 것입니다. 그나마 진짜 시간이 가고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9월 말에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이나 언론들에서 이 9월 말에 나온다라고 하는 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주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1심 재판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 아니 사법적인 의미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을 쭉 드렸던 것처럼 재판부조차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1심 재판부 9월 말에 나오는 그 이제 재판부에서 소신껏 그리고 명백하게 신속하게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을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용으로 재판 결과를 내게 된다면 이 결과가 다른 재판부에도 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봐봐라. 일단 누군가가 총대 메고 저런 식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서 있는 그대로 눈치 안 보고 소식권 판결을 내렸네. 나 또한 마찬가지로 그럼 문제가 안 되겠네. 처음이 어려운 것이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확신하는 것이 9월 말에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이게 유죄가 나오는 순간 1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순간 도미노처럼 2심, 3심까지도 금방금방 진행이 될 것이고 다른 지금 산적해 있는 재판 또한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오늘 다뤄봐야 되는 재판, 중요한 재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23일에 나오게 되는 재판 결과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냐면요. 김인섭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김인섭 씨 여러분 기억나시죠? 허가방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 인간만 통하면은 막혀있던 행정 절차가 다 뚫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인섭이가 허가방이라고 불렸었는데 그 허가방 김인섭이랑 정바울 두 사람이 합작해가지고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은 정진상 또한 마찬가지로 개입을 하고 그리고 최종 결재권자 누구 이재명까지 엮여가지고 뭐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백현동 그 옹벽 아파트를 만들어냈다. 이게 지금 사건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김인섭 씨 같은 경우는 이미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상태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거는 항소심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1심 재판부가 뭐라고 판결을 내렸었냐? 징역 5년에 추징금이 63억입니다. 추징금이 63억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검찰이 봤었을 때 이 김인섭 씨가 이 정바울 씨로부터 걷어들였던 수익금이 얼마라고 판단했었냐면 77억 정도라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상당 부분 거의 한 80% 이상을 갖다가 재판부가 이번에 추징금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김인섭에 대해 가지고 죄가 중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1심 재판 결과가 2심까지도 동일하게 이어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백현동 개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심이 1, 2심 이기 때문에 사실심에 따라 가지고 정말로 김인석과 정바울 두 사람의 합작으로 인한 불법적인 사업이었다라는 게 확실시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냐라는 것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이재명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재명한테 책임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금요일날 2심 재판부 또한 마찬가지로 백현동에 대해 가지고 유죄를 동일하게 선고하게 된다면 이재명의 그 개발 사업 중에 한 가지 대장동도 있고 백현동도 있고 위례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명백하게 위법하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대장동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 그리고 위례를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 또한 마찬가지로 더 스퍼트를 내고 더 소신껏 재판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김인석 같은 경우는 끝까지 자기의 억울함과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들의 의리라고 해야 될지 그거는 진짜 지독합니다.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과 정진상 두 사람의 친분을 이용해 용도 지역 변경 등의 청탁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끝끝내 김인섭이는 부인을 했었습니다. 1심 재판 그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는 검사한테 한 번도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없다. 고향에 내려가서 신앙생활을 하며 사람들을 돕고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김인섭 씨가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곳은 이렇게 죄값을 끝끝내 치르고 책임을 지는 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는 게 본인의 인생의 결말인 것이지 무슨 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돕고서 살겠다라고요? 진짜 이 인간들의 뻔뻔스러움은 진짜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 지금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과 정진상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까지도 지금 정진상이 받고 있는데 무려 이 개발로 인해 가지고 성남 도계공에 200억 가까이 되는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범죄 혐의로 횡령 혐의와 그다음에 배임 혐의로서 사실상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근데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2015년도 4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 가지고 몇 차례나 용도 변경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이 됐었다가 김인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5년도 1월 달에 정바울 씨 회사에 합류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김인섭이가 합류한 지 3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성남시 전체가 기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식품연구원 측에서 요구했던 것은 용도 변경을 2종 일반 주거로 바꿔달라라는 것이었는데 그것보다도 2단계나 더 상향을 시켜가지고 준주거지로 용도를 바꿔준 거거든요. 무려 4단계나 용도 상향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이런 어떤 시행사 쪽에서는 시행사의 시효자라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 덕분에? 김인섭이가 합류함으로써. 그리고 김인섭이는 누구 덕분에 이게 가능했던 거겠습니까? 정진상이나 이재명 덕분에 가능했다. 그 인간들이 최종 결재권자였으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이 반박했던 거는 뭐였습니까? 그거 박근혜 정부에서 시켜서 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또다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게 생겼죠. 그렇죠? 이제 그 위증죄뿐만 아니라 이거는 또 선거법 위반까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백현동 개발을 했던 것은 박근혜 정부의 외압과 협박 때문에 했던 것이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반박 아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지금 재판받고 또 유죄를 받아야 되는 상태인 것인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이재명이가 정치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방식이 뭐예요? A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날 것 같으면 B라는 거짓말을 또 합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게 거짓말하는 게 들통날 것 같으면 C라는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한 루프처럼 A, B, C, D, E, F까지 쭉 해가지고 알파벳을 다 써도 모자랄 만큼 계속 해가지고 하루별로 하루 걸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판 결과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A부터 시작해가지고 Z까지 모든 알파벳을 다 거짓말로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거짓말들은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의 선으로 다 운명 공동체처럼 연결이 돼 있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가 스타트가 끊이는 순간, 요 스타트가 시작되는 순간 차르르 전부 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이재명의 현재 상태인 것이죠. 사상누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의 정치 생명, 이 정치 생명을 끝장낼 수 있는 것이 바로 9월 말에 나오는 재판 결과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초전으로 우리가 23일 김인섭에 대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